최근에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일자리를 구하느라 애를 먹는 상황과 전 세계 금융시장이 위기에 빠진 상황, 이 둘 전혀 관계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하나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하나씩 파헤쳐 볼 겁니다. 우선 마이클이라는 친구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장을 딱 손에 쥐었을 때만 해도 희망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우리도 겪어봤고 또 주변에서도 많이 봤던 바로 그 막막함.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 근데 재미있는 건요. 바로 같은 시각에 세계 금융의 꼭대기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가장 강력한 기관들조차 우리도 미래를 모르겠다, 한 치 앞이 안 보인다고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위기랑 거시경제의 위기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지금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한 개인의 힘겨운 투쟁과 거대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그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실. 자, 그 실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다시 마이클 같은 청년들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오늘날 고학력자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그러니까 다들 손에 졸업장 하나씩은 들고 있는데 왜 그 가치는 예전 같지가 않은 건지, 이 평가절하된 졸업장의 현실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학력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너도 나도 다 대학 졸업장을 갖게 되면서 대졸이라는 자격증 자체가 더 이상 예전처럼 희소하지도 특별한 경쟁력이 되지도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학력 인플레이션이 만든 냉정한 현실이 바로 이 숫자예요. 10.4%. CNBC에 따르면 이게 바로 최근 미국의 청년 실업률입니다.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 직접 겪고 있는 현실인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고학력자가 많아지는데 정작 이 사람들을 받아줄 만한 좋은 일자리는 그 속도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만 넘치니까 당연히 힘의 균형은 고용주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고요. 이른바 고용주 시장이 된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그 불균형이 한눈에 들어오죠. 졸업생 공급 막대는 저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이들을 필요로 하는 수요 막대는 거의 제자리 걸음이잖아요. 바로 이 벌어진 격차, 이게 바로 요즘 졸업생들이 느끼는 그 불안감의 진짜 원인인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격차를 더 벌리는 아주 강력한 변수가 등장했죠.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AI는 단순히 일자리를 뺏는 걸 넘어서요. 아예 대학 학위가 보장하던 그 지식의 가치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I의 영향, 이거 더 이상 먼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벌써 미국 노동력의 7%가 대체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스탠포드 연구를 보니까 AI에 노출된 직군에서는 청년 고용이 벌써 13%나 줄었대요. 특히 IT 쪽은 더 심각한데 AI가 기본적인 코드를 짜주니까 신입 개발자들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개인의 졸업장 가치가 흔들리는 동안 더 큰 세상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마이클이 겪는 어려움이 단순히 졸업생이 많아졌기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이들을 쉽게 받아주던 경제 환경 자체가 통째로 바뀐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제 시선을 좀 더 넓혀서 쉬운 돈의 시대가 왜,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문디 보고서에 있는 이 표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거대한 변화를 딱 한 장으로 요약해 줍니다. 보세요. 디플레이션, 세계화, 저금리로 대표되던 지난 40년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인플레이션, 국가주의, 고금리라는 완전히 새로운 규칙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시장이 조금만 휘청거려도 중앙은행이 막 돈을 풀어서 위기를 막아줬어요. 일종의 안전망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방법을 더는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 시장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파도를 넘어야만 하는 말 그대로 안전망이 사라진 시대가 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투자 세계에는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 문장에 힌트가 있습니다. 가치 투자의 기나긴 겨울이 끝나가고 있다. 이 말은 더 이상 돈의 힘으로 부풀려진 성장을 쫓는 투자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기업의 진짜 힘, 그 본질적인 가치를 파고드는 투자가 다시 돌아올 때가 됐다는 신호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가치가 떨어진 졸업장 문제, 그리고 쉬운 돈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 전혀 달라 보이는 이 두 현상이 어떻게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될까요? 바로 이 슬라이드. 이게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왼쪽을 보세요. 학력 인플레이션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물가 인플레이션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근본 원인은 과잉 공급으로 똑같아요. 너무 많은 졸업장이 쏟아져 나와서 학위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너무 많은 돈이 풀려서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결국 한 개인의 자산인 학위와 한 국가의 자산인 화폐가 정확히 똑같은 이유로 가치를 잃고 있는 겁니다. 이 퍼즐 이미지처럼 지금 우리 모두는 개인도 그리고 거대한 기관도 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진정한 가치가 도대체 뭘까? 그 그림을 처음부터 다시 맞추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대재평가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은 모든 곳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개인들은 어때요? 그냥 졸업장 말고요. 뭔가 특화된 기술이나 AI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인맥 같은 그런 실질적인 가치를 쌓으려고 하죠.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에도 끄떡없는 기후 기술이나 진짜 우량 자산 같은 곳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낯설고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대재평가의 시대를 헤쳐나갈 구체적인 전략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남는 4가지 핵심 원칙이 보입니다. 첫째, 그냥 하기가 아니라 진짜 쓸모있는 수요가 많은 기술을 익히는 것. 둘째, AI는 절대 못하는 거 있죠? 인간적인 연결, 바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 셋째, 거품이 아니라 진짜 성장하는 곳이 어딘지 알아보는 눈을 기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이죠. 본질적인 품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원칙들은요, 놀랍게도 개인의 커리어 관리나 투자의 포트폴리오 관리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데이터가 아주 명확한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무려 5배나 늘었대요. 이 말은 뭐겠어요? 이제는 뭘 배웠냐가 아니라 그래서 뭘 할 수 있냐가 훨씬 중요해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수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나를 돋보이게 만들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결국 사람과의 관계, 네트워킹이라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똑같습니다. 클린테크나 헬스케어처럼 시대의 흐름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에 투자하고 있고요. 또 브랜드 파워는 강하면서 빚은 적은 그런 탄탄한 기업들을 찾고 있죠. 결국 이들의 목표도 하나예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친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단단하고 본질적인 가치를 찾아내는 것. 자, 낡은 졸업장도 과거의 돈도 더 이상 우리의 가치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세상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진정한 화폐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각자가 앞으로의 선택을 통해 직접 써내려가야 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